이걸 다 공짜로 준다고? 영국 유명 문화 저널리스트가 한국 방문 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각종 문화를 경험하고 글을 쓰던 그가 이 사건 이후로 돈보다는 정의라는 새로운 단어에 빠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요. 제 이름은 매튜 윌슨이에요. 50세인 저는 영국 출신의 문화 저널리스트로서 뉴욕의 붐비는 거리를 걷고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파리의 매력적인 카페들에서 커피를 마셨지요. 25년간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매튜, 다음 달에 한국 취재 출장이 있어 라고 편집장이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에 말했어요. 저는 컴퓨터에서 시선을 들었는데 거기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예정되지 않은 빈 캘린더가 있었지요. 핑계가 없어진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투덜거렸어요. K-팝과 드라마 말고는 별로 소재가 없을 텐데요? 편집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잖아, 아시아 국가 탐방 섹션. 이번이 한국이야. 칼럼을 채워야 하니 소재를 구해와. 쉽진 않겠지만 귀찮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경탄하는 경이로움에 하품하는 그저 그런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료들은 제 뒤에서 저를 불평쟁이 매튜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은 비참했어요. 안대와 목 베개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기내식은 맛이 없었고 영화 선택도 형편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치고 짜증나고 이미 머릿속으로 신랄한 비판거리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비판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공항이네. 반짝이는 바닥, 비싼 향수를 파는 면세점, 모두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들. 특별할 게 없어. 도심으로 데려다 줄 버스를 찾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모든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며 인도를 따라 서둘러 지나갔어요. 그저 그런 대도시군. 저는 제 앞에 펼쳐지는 서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콘크리트, 유리,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 어디에나 있는 개성 없는 현대 도시야. 호텔은 꽤 괜찮았지만 방은 유럽의 호텔들보다 작았어요. 간단히 샤워를 마치자 배고픔이 몰려왔어요. 시차 적응 때문에 머리가 몽롱했지만 침대에 쓰러지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근처에서 음식 사진이 메뉴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다행히도 번역으로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육볶음이라는 음식을 가리켰어요. 밥과 함께 나오는 일종의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요리였어요. 이것 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웨이트리스에게 말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깨끗했고 약 10개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한국인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아무도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외국인인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주문한 돼지고기 요리가 도착했고 첫 입을 먹으려던 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웨이트리스는 제가 주문한 매운 돼지고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테이블에 작은 그릇을 하나씩 계속 놓기 시작했어요. 제 메인 요리를 둘러싸고 10가지의 다른 작은 접시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절인 채소, 얇게 썬 노란색 계란말이, 짙은 녹색 해조류, 배추처럼 보이는 싱싱한 생채소들, 밝은 빨간색 김치, 그리고 제가 심지어 알아볼 수도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음식 행렬을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제 주문을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한 걸까요? 이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한 것인가 봐요. 실례합니다. 저는 떠나려고 돌아서는 웨이트리스를 불렀어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돼지고기 요리만 주문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실수 아니에요. 그녀의 영어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것들은 반찬이에요. 사이드 디시. 식사와 함께 제공돼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주문한 음식과 함께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 테이블을 덮고 있는 작은 그릇들의 무리를 가리키며 되풀이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료예요. 추가 요금 없어요. 무료라고요? 저는 놀라며 물었지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거기 앉아서 모든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런던의 식당에서는 모든 것에 추가 요금을 내요. 사이드 샐러드 원하세요? 5파운드 더 내야 해요. 추가 소스? 3파운드. 빵 한 조각? 4파운드 50펜스. 10개의 반찬을 무료로 받는다는 개념은 제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어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반찬들을 조금씩 맛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일부는 매웠고 다른 것들은 짜거나 달았어요. 김치는 제 눈을 약간 촉촉하게 만드는 신맛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맛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시차 때문이었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그 무료 반찬들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식당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메인 요리 가격에 포함된 것일까요? 하지만 메인 요리들도 런던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깨어난 저널리스트의 호기심을 가지고 서울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제 호텔 근처의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것이 도착했을 때 옆에 차가운 물 한 잔이 있었어요. 무료로요. 흥미롭네.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저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에 탔어요. 앉자마자 무료 와이파이를 광고하는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저는 당연히 유럽에서처럼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길 것을 예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사실 런던의 제 아파트 와이파이보다 빠른 것 같았어요. 점심으로 저는 길거리 음식 시장에 들러서 떡볶이라는 것을 샀어요. 매운 빨간 소스의 쫄깃한 떡이었어요. 판매자는 제 음식을 건네준 다음 즉시 차가운 단무지 작은 컵과 뜨거운 어묵 수프 종이컵을 주었어요. 이것들은 주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추가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비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 단어를 사용해 대답했어요. 무료예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도시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해요. 보통 1유로요. 저는 궁전 근처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지만 결제 부스가 없었어요. 안에는 시설이 깨끗했고 화장지도 충분했어요. 모두 무료였어요. 저녁이 되자 제 저널리스트 두뇌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국가 정책인가요? 문화적 전통? 마케팅 트릭?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 그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네. 저는 영국에서 온 방문객인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 나라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 것들이 여기서는 무료예요. 식당의 반찬들, 커피와 함께 나오는 물, 버스의 와이파이, 공중 화장실의 화장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왜 모든 것이 무료인가요? 젊은 남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것은 정 때문이에요.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정이요?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 채 되풀이했어요. 네, 정이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 문화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나서 덧붙였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는 다른 칸에 탑승하기 전에 저에게 작은 인사를 했어요. 저는 잠시 플랫폼에 서서 이 새로운 단어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 이제 제 호기심은 정말로 자극되었어요. 학생이 언급한 이 정 개념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 만나기로 한 현지 가이드와 확인 통화를 했어요. 취재를 위해 회사에서 예약해준 현지 가이드였지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하루가 지날 쯤 분명히 여기에는 조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무언가가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지혜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를 가진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윌슨 씨? 저는 서울 어드벤처 투어의 김지혜라고 해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특히 저는 정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 궁금해요.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그것을 언급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지혜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정. 완벽해요.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도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예요. 우리가 도시를 탐험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걸어서 출발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요. 인도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 백팩을 맨 학생들, 그리고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노인들로 붐볐어요. 그래서 정확히 정이 뭐예요? 저는 임파속을 헤치며 물었어요. 정은. 지혜 씨는 잠시 멈추고 올바른 단어를 찾았어요.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 같은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거 매우 어려웠던 한국의 역사 동안 발전했어요. 한국 전쟁 동안처럼요? 저는 물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도요. 한국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가난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해야 했어요.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 동안 우리는 매우 빠르게 부유해졌지만 서로 돕는 그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모퉁이를 돌면서 지혜 씨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전통 찻집을 가리켰어요. 차 한잔하면서 쉬어갈까요? 이곳은 정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우리는 노부인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한 아늑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지혜 씨가 한국어로 주문했고 곧 두 잔의 향기로운 차가 우리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메뉴에서 보지 못했던 작은 떡 접시와 함께요. 이것들은 주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떡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요. 이것은 서비스예요. 주인이 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달콤하고 쫄깃한 떡을 한 입 먹었어요. 그것은 약간 쓴 차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그래서 정은 무료로 추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것은 정이 자신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지혜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료 물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지요. 그것은 낯선 사람일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전통시장 중 하나인 남대문 시장으로 탐험을 계속했어요. 좁은 골목은 옷과 기념품부터 신선한 음식과 가정용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가판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는 상인들의 외침과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혜 씨는 저를 과일 상인의 가판대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몇 개의 감을 샀어요. 상인이 우리에게 구매한 것을 건네주면서 그녀는 사과 하나를 같이 던져 넣었어요. 서비스. 그녀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영어로 말했어요. 보셨죠? 지혜 씨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그것이 정의예요. 꼭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길 바란 거죠.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군고구마를 파는 노부인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녀는 이쑤시개에 꽂힌 작은 고구마 조각을 저에게 건넸어요. 먹어봐요. 매우 좋아요. 그녀는 제한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맛을 봤어요. 따뜻하고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지만 지혜 씨가 저를 멈췄어요. 아니요, 그것은 시식용이에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시도해보길 바란 거예요. 그것은 정의 또 다른 형태예요.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하루 종일 저는 이 신비한 정 개념의 수많은 작은 예시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공책을 샀을 때 무료 책갈피를 준 서점 주인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소스를 준 길거리 음식 상인 지혜 씨와 저의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준 다음 그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을 보낸 낯선 사람, 점심 식사 후 계산대에 놓여있던 가지각색의 캔디들. 오후 늦게 저는 정이 단순히 무료 반찬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인간 연결의 전체 철학이었어요. 서양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누락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식당에서 투어를 마쳤어요. 다시 한번 테이블은 반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익숙해진 작은 사이드 디시들이요. 한국 식사에서 모두가 이 반찬들을 공유해요. 지혜 씨가 설명했어요. 누구도 한 접시를 모두 자신만을 위해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체, 공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정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완벽한 영어 번역이 없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양 국가들에서 우리는 이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어요. 이 공동체와 공유의 감각을요? 지혜 씨는 제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저는 모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신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마도 매우 바쁘고 현대적인 사회에서는 있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해요. 저는 런던에 대해 생각했어요. 모든 서비스에 가격표가 있고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눈맞춤을 피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문화요. 당신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전에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노인 승객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방식, 상점 주인들이 손님들에게 활기차게 인사하는 방식, 낯선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작은 예의들. 한국은 단지 K-팝과 고층 빌딩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가장 현대적인 환경에서도 인간 연결의 고대 감각이 여전히 번창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영국의 독자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만약 제가 정의라고 불리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먼저 저는 잠을 좀 자야 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탐험의 날이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나라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넷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상쾌한 기분으로 서울을 더 탐험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면서요. 하지만 눈을 뜨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 오른쪽 눈은 마치 누군가가 바늘로 찌른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통증은 더 심해졌을 뿐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눈은 빨갛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샴푸병 라벨을 읽으려고 했을 때 저는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공포가 저를 관통했어요. 저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에 있었고 제 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호텔 리셉션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눈이 갑자기 아파서요. 근처에 영어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리셉션의 젊은 남자는 즉시 대응했어요. 선생님, 즉시 근처 영어 가능한 안과에 모셔갈 택시를 불러드리게요. 내려오시면 운전기사와 병원 직원들을 위해 한국어로 메모를 써드리겠습니다. 20분 후 저는 밝고 현대적인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서처럼 몇 시간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어요. 놀랍게도 간호사가 거의 즉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윌슨 씨?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저를 의사가 기다리고 있는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씨.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설명했어요. 심한 통증과 흐린 시야로 잠에서 깼어요.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박 교수는 다양한 기구로 제 눈을 주의 깊게 검사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부드러웠고 각 단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윌슨 씨, 망막 박리가 있으시네요. 눈의 뒷부분이 정상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시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레이저 수술을 시행해야 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수술이요? 지금 당장요? 네. 20분 후에 자리가 있어요.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시술 내내 깨어 있을 거고요. 저는 힘들게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런던에서는 응급 안과 수술이 수천 파운드가 들고 아마 몇 주를 기다려야 할 거예요. 약 20만 원이요. 그가 말했는데 이는 대략 150달러 정도였어요.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라고요? 그는 금액을 반복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박 교수가 레이저로 박리된 망막을 복구하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술은 불편했지만 극심하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병원에 들어간 지 2시간 후 저는 눈에 안대를 하고 약 봉지를 들고 추후 관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왔어요. 의사는 이틀 후면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케어. 저는 떠나기 전에 의사에게 말했어요. 이것도 정의 일부인가요? 이런 친절함과 효율성이요? 그는 생각에 잠겨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한국 의학은 항상 전체 사람을 연민으로 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미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시스템이나 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지시받은 대로 쉬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정의 문화. 무료 반찬에서부터 놀라운 의료 서비스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무료 문화라고 지었어요. 저는 완성된 글을 런던의 편집자에게 보냈고 곧 답장이 왔지요. 매튜, 기사 너무 좋은데? 평소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걸? 마음과 진정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어. 주말 별책의 첫 페이지로 나갈 거야. 다음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제 눈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지혜 씨는 저에게 서울의 더 많은 곳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특히 정이 명백한 장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이웃들이 돌보는 커뮤니티 정원, 더운 날, 노인들을 위한 무료 냉방시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등.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 푸드코트에 앉아 이제 친숙해진 반찬들에 둘러싸인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작고 다채로운 그릇들을 보면서 저는 감정으로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어요.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인 독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찾아 종종 당연시 여겼던 그들의 문화의 일부를 강조해준 것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역 방송국 라디오 프로듀서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주간 팟캐스트를 진행해달라고 초대했어요. 첫 방문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마지못해 온 관광객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서울을 넘어 부산, 전주, 제주도로 여행하며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을 표현하는지 발견했어요. 이번 여행도 주간지 특별 칼럼과 함께했지요. 공유하는 나라, 한국에서 발견된 잃어버린 가치들 이라는 제목으로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체험을 표현했어요. 이제 제가 제 경험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서울에서의 첫밤에 있었던 그 무료 반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한국은 단지 K-팝 스타들과 드라마틱한 TV쇼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해요. 그곳은 진정한 정,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관심이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제가 예전에 냉소적인 제가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던 시니컬 저널리스트였던 제 자신이 그리운지 묻곤 해요. 저는 항상 고개를 흔들고 미소를 지어요. 그 사람은 10번째 무료 반찬과 런던의 고급 저녁 식사보다 더 저렴했던 병원 방문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가끔 런던의 붐비는 지하철이나 바쁜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 간의 냉담함에 짜증이 날 때면 저는 눈을 감고 무료로 제공된 작은 반찬 그릇들을 상상해요. 저는 단지 자신의 요리에 자부심을 느껴서 저에게 고구마 맛을 보여준 노부인을 기억해요. 저는 기술과 친절함으로 제 눈을 치료한 의사를 떠올려요. 그리고 저는 정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무료 반찬으로 시작된 여정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이제 저는 인생에서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 돌봄, 연결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제 눈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치유한 한국정의 본질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